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화요일 시민언론 더 탐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양평고속도로의 종점만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점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점 문제 집중 취재한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시점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 그 종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종점은 문제가 없었죠. 시점에 좀 더 큰 그리고 관심과 검토가 필요했던.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취재는 김시몬 기자가 오늘 처음으로 혼자서 다 취재를 했습니다. 오늘. 네. 김시몬 기자 인사 주시죠. 네, 한동훈만 따라다닐 줄 알았는데 이제 원희룡도 따라다니게 된 김시몬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시몬 기자는 사실 이제 박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김시몬 기자는 사실 그 작년에 그때가 우리가 9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그때가 8월 말이었나요? 10월. 10월이었나요? 예. 그때 그렇죠. 그때 스토킹 사건 한동훈 장관이 기자의 취재를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스토킹이라고 매도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한동훈과의 어떤 압수수색 그리고 뭐 고소 고발 온통 이어졌죠. 그 과정에서도 굴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의 취재는 정당했다라고 그때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그죠, 김시몬 기자가. 네. 안타깝게도 아직도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네. 한동훈 장관은 요즘 뭐 좀 다른 일로 바쁜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더 탐사가 최근에 이제 안팎으로 조금 많이 어수선하죠. 그런데 이제 고향에 있는 이제 그 한 선생님, 제 친구분이 오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아주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렇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비에 젖지 않고 사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김시몬 기자가 한 명의 기자로서 온전한 몫을 이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어엿하게 성장한 걸 보고 그 스토킹으로 그 고소 고발당하는 그런 고난 속을 이제 딛고 드디어 이제 자신의 기자로서의 역량, 이제 꽃을 피우게 된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또 한 명의 온전한 기자로 자라난 걸 보고 오늘 굉장히 방송같이 하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흐뭇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오늘 보도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을 들었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김시몬 기자가 열심히 취재했다는 것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시민분들 오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댓글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방금 강진우 기자님 말씀대로 더 탐사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그 외풍이 권력에 의한 외풍이든 그것이 어떤 다른 언론을 의한 외풍이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명 그리고 그 존재 이유를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시민언론 더 탐사가 가야 할 길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보면은 이제 시점부 얘기예요. 김건희 로드의 종점이 변경이 누가 했느냐, 안철영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참 사실 취재를 하면서 언론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했을까? 종점도 사실은 크게 관심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더 탐사에서 보도한 이후로 점점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문제가 공론화되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공론화되면서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까지 하면서 문제가 더 이제 확산되고 했죠. 자, 시점부 얘기를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할 텐데요. 시점이 이제 더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점에 지금 뭔가 종점에서는 민원이 거의 없는데 시점에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 지정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네, 일단 시점에 대한 문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도 나온 결과입니다. 제가 일단 이번에 종점이 변경되면서 이제 나왔던 기사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양평 쪽인데요. 이제
강상면 종점이 생기면서 확정은 아니었다. 아. 그게 되게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라는 듯이 양평 시민의 소리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네. 오른쪽에 하남에서는 원안대로 갔다. 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 입장에서는 이제 바뀐 게 없거든요. 네. 시점부는 바뀐 게 없었다. 네. 네. 근데 이제 취재한 기자로서는 양평은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었고, 이제 하남은 왜 우린 그대로냐? 약간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점과 종점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결국은 종점은 그 김건희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변경이 된 거고요. 네. 1만 2천 세대 하남 시민의 그 비원이 서린 시점 변경안은 결국은 모른 척한 거죠. 네. 13,000명의 목소리는 국토부가 듣지 않고 있다가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그건 이제 추정인데요. 이 두 사람을 위한 종점 변경에는 국토부가 매우 빠르게 대응을 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 시점부 이쪽 하남 쪽에서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10,000명이 넘는 민원이 있었어요. 네. 시점을 변경해달라. 그러나 이 양평 쪽의 종점 변경에 대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그 종점부에 대한 변경은 결국은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을 위한 변경이었다. 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은 만인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결국 그들만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네. 양평 그 촛불문화제에도 이제 이 얘기가 나왔었다 그러죠. 네. 종점에는 민원은 없었다. 종점 민원 관련해서 네. 한준호 의원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걸 한번 보시죠. 종점 변경에 있어서 BC급 계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2008년부터 18년까지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242개의 민원 사안들,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양평군 등 이 민원 사안들을 다 뒤져보니까 단 한 건도 종점을 바꿔달라고 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네. 한 건도 없었군요. 243개? 242개. 242개의 민원 중에 그 양평의 종점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 242개의 민원은 아니고요. 민원은 훨씬 더 많은데, 네. 이제 이게 주고받은 공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종점에 대한 민원은 없는데 시점에 대한 민원은 많았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민원 때문에 지금 종점을 바꿨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데 말이. 왜냐하면 원희룡 그 장관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양평군에서 계속 그 종점을 변경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바꾸게 됐다 이렇게 지금 그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일타강사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종점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저도 양평군의 제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종점 변경안은 없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점은 변경해달라는 얘기가 빗발쳤다. 네. 이거잖아요. 네, 민들레에서 일단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문제를 이제 지적을 따끔하게 했죠. 네. 그러네요. 아마 국내 언론에서는 민들레에서 외에는 아마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언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사를 쓴 김성진 기자는 네. 이 당시에 이제 문화재에서 하남시의 이야기가 물분에 차 있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242개 민원을 전부 다 뒤져도 종점 바꿔달라는 민원은 없는데 시점부인 하남시에는 민원이 빗발쳤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게 지금 민들레 기사의 핵심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 민원이 없는데도 바꿔주고 민원이 빗발친 데는 안 바꿔줬다는 것은 국토부가 민원을 핑계대면서 종점이 바꿨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결국 한 사람의 민원이 통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요거 한번 서명 받은 거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지금 13,000세대의 서명이군요. 13,000명 정도입니다. 약 네, 13,000명의 네. 이제 서명인데요. 네네.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남 총연합회장인 연합회장이 네. 하남 가밀지구의 총연합회장이 이걸 들고 세종시, 하남시, LH 공사 뭐 이런 데를 이제 다 다니면서 이렇게 민원과 뭐 호소와 설득과 그런 면담 절차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그 로드 그 논란에 이제 모든 이 언론들이 전부 이 양평 그 종점에만 가 있던 사이에 이렇게 그 하남 쪽에 있는 1만 3천 세대의 주민들의 눈물은 그동안 그 누구도 네. 여기를 이제 제대로 관심 깊게 지켜본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이제 저 수레에다 끌어서 네. 그죠. 끌고 다녀야 될 정도로 13,000세대 서명. 저게 아마 그 국토교통부가 있는 세종시에 직접 가서 저 13,000명 주민들의 서명 용지를 전달을 한 것 같죠. 세종시로 저걸 들고 왔군요. 네. 네. 가밀지구가 1만 3천 세대 정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만 3천여 세대의 이제 다양한 하나된 목소리를 네. 뭐 지난번에 강진구 기자님 그 구속영장 네. 기각해달라.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라는 탄원서 형태의 서명도 네. 당시 15,000명 정도의 서명이 있었죠. 그때는 저희가 이게 용지가 좀 얇았던 이유가 15,000명이 아니고 이제 5만, 죄송합니다. 5만 명. 제가 RTV랑 헷갈렸습니다. RTV는 15,000명이었고 강진구 기자님 이제 5만 명이었는데 이게 5만 명 서명이 한 줄에 한 명씩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 보니까 한 페이지당 한 명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이렇게 같죠? 네. 이 두께가 상당히 두껍게 지금 이제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시민들이 저렇게 다 실제로 지금 다 이 서명을 자필 서명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네, 것 같습니다. 수기로 네, 지난번에 감사원 그 감사 청구하는 600명 모으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한 2주에 걸쳐서. 저 했었는데. 13,000명의 그 서명을 받는데 네. 걸린 기간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순식간에. 걸렸다고. 네. 그러니까 저 서명했던 13,000명에 있는 그 하남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종점안이 저렇게 쉽게 변경되는 걸 보고 네. 그것도 그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씨의 땅이 지은순 씨의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모든 이렇게 주민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제발 좀 이 시점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들은 척도 안 하던 이 국토부가 네. 양평의 종점안은 저렇게 손쉽게 변경해 준 걸 보면서 정말 너무 허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것도 이제 국회의 사진이네요. 네, 그 하남시 지역의 국회의원인 최종문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가밀지구 총연합회랑 같이 네네. 네, 뭐 가밀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 말 그대로 이제 이 사진은 이미 그 강상면으로 종점이 네. 변경된 다음에 네.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하남 시민들은 많이 이제 울고 있습니다. 울분에 차 있습니다. 근데 이 가밀지구 지역 주민들의 이제 이 눈물은 아직까지는 그냥 로컬 이슈예요. 그냥 하남 지역, 하남 지역의 이슈로 지금 묻히고 이걸 이제 전국적인 이제 이슈로 보도를 하는 건 아마 저희 더 탐사가 오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가밀 쪽으로 간통을 반대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시점을 변경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죠? 시점을 변경해 달라는데 저게 정말 그 합당한 주장인지 뭐 당연히 합당한 주장이겠지만 그 내용도 오늘 주민들하고 직접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도 방문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소한 이제 시점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이를 묵살했던 것은
종점의 변경의 정당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는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반증해주는 그죠? 오늘 방송을 보시면 시점은 저 정도는 변경해야 되겠다. 그런데 종점은 왜 이런 게 이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보도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기 일보 보도인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네. 시점부 변경을 요구했었네요. 네, 흔히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이야기하면 네. 정치 논리 아니냐 네,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이 하남에서는 정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 이슈가 아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이슈. 그러니까 하남시의 국회의원은 민주당이고 하남시 지금 시장은 국민의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남시장 그리고 그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 당색이 없어요. 네.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야, 이때 이제 사진이 보니까 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면담하고 난 뒤에 찍은 사진 같아요. 네. 그죠? 네. 야, 이런 사실은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하남시 같은 경우 시점부는 바꿔달라. 시점을 그렇죠. 변경해달라고 계속 여야 가릴 것 없이 했는데 종점은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바꿔줬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뭐 김건희 로드 아니냐, 김건희 민원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정치적 이슈로 지금 비춰지는 거죠. 특히 이제 여현정 의원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소수 당이지만 이 문제를 지금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전 국민들에게 저건 뭔가 있다 이런 네. 의문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공약이네요. 공약 하남시 네. 공약인가요? 하남시장의 공약사항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이제 하남시에서 이제 배포하는 자료인데요. 네. 네. 이게 제가 그 큰 자료 중에 찾아냈습니다. 네, 네.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 시점부 서하남 IC를 서하남 IC 입구 사거리로 위치 변경하도록 지속 요청하겠다. 여기 있네요. 네, 계속. 여기. 2020년도 22년부터. 2026년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해서 나의 임기 기간 동안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인 거죠. 저렇게 이제 지역지 단체장까지 저렇게 배수진을 치고 네. 저걸 가장 중요한 지역 이슈로 완료 시기 임기 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동안에 이 김건희 로드 관련해서 진짜 시점부 쪽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참 놀랍습니다. 언론들이 전혀 이 보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추진 실적이 날짜별로 네. 되네요. 그러면 그간 어떻게 이제 시점부 변경을 위해서 노력해 왔느냐가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1차관. 1차관 건의를 2020년 네. 7월 달에 만났네요. 하남시장이 만났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국토부에 의견서 제출하고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위원회, 교통위원회 건의하고 국무총리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뭐 LH 사장. 원희룡 장관도 만났네요. 8월 26일 날. 네, 맞습니다. 네. 야, 원희룡 장관이 근데 시점 얘기를 전혀 안 해요. 네. 안 들은 것처럼 하는 거죠. 참나 이것도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네. 주민 서명 의견 제출도 있고요. 네. 이제 뭐 LH 사장한테 건의하고 이제 하남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다고. 모든 관계기관은 다 찾아가서 그러네요. 하소연한 거죠. 제가 봐도 저는 하남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살지 않는데 정말 제3자가 봐도 되게 노력했다라는 게 보이는. 그 양평의 이제 그 종점부 변경과 관련해서는 양평 주민들의 저런 노력들이 없어요. 오로지 그 양평의 그 공무원 몇 명, 안철영 그 구청을 구청. 비롯한 네. 공무원 몇 명들만이 이제 그 종점의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이제 국토부에 제시를 했지. 양평 군민들이 중심이 돼서 종점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이제 하남시는 1만 2천 세대 주민들 그리고 그 하남시장 이 지역 전체에 비원이 서린 문제예요, 이 문제. 네. 예. 자, 이제 시점부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시점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저렇게 많이 바꿔달라. 13,000세대가 저렇게 나서서 얼마나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시점부는 하남의 가밀지구입니다. 여기 있네요. 가밀 네. JCT라고 가밀지구. 네. 기존 안에서도 검은 색깔 기존 안에서도 가밀이었고요. 가밀 JC. 까만색이 이제 기존 아니고요. 빨간색이 이제 변경안이죠. 네, 빨간색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곳이군요. 예, 시점부는 동일하다는 거.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최은순 집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죠? 강동 송파에. 쪽에.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쭉 가면.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달라지네요. 종점은 달라졌네요. 진짜. 종점이 이제 종전은 양평, 변경안은 강상면으로. 네. 그러니까 시점은 그대로고 종점만 바뀌었습니다. 네. 그죠? 이게 이제 5월 8일자 이 최종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던 거죠. 네. 그죠? 자, 그다음 또 한번 보면 네. 가밀지구의 위치입니다. 시점부인 하남 가밀지구 어떤 교통 요충지인지를 이제 설명. 네. 송파에 가깝고요. 강동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서울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미래신도시.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 되게 좋고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로 되어 있는데 왜 시점부가 이제 하남이지?라고 하는데 송파와 하남의 경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냥 그 길 하나 건너면은 이제 송파고 길 하나 사이로 하남시 송파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 가밀지구가. 이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 보면 대충 알겠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JC가 보이네요. 여기 고속도로가 지나가네요. 거기에 이제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 네, 외곽 순환도로랑 이게 이제 우리가 외곽이라고 말을 안 하죠. 이제는 이제 그 제일 순환도로. 제일 순환도로. 네, 거기랑 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로 이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런데 그 양평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밀의 위와 아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밀지구라고 저게 이제 한 14,000세대가 이제 그 밀집되어 있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거든요. 주거지역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아파트 지나가는 단지 거네요. 사이를 지금 저 고속도로가 저렇게 관통을 하고 있고 네. 문제는 저렇게 휘어진 고속도로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박 기자님? 네? 이게 완전히 롤러코스터 같네요. 네, 저거는 고속도로 구간이 아니고 청룡열차 구간으로 그렇죠. 가깝죠. 네. 꾸불꾸불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왜 어느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부분이에요. 노란색이 이 부분. 노란색이 꾸불꾸불하게 뱀처럼 이렇게 휘은 부분 있죠. 이게 휘청휘청하면서 지나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우리 저 네. 심원 기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이야기할 건데요. 네. 그 게다가 저 휘어진 부분이 지상도 아닌 지하입니다. 네, 고속도로가 지하로 간다고요? 네, 지하 터널 도로입니다. 지하 터널로 간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 아파트 단지가 이미 기존에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군요. 조성되기 전에 이제 그냥 공터였다고 한다면은 직선으로 그을 수 있겠지만 이미 주민들이 다 입주해 있는 14,000세대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한 4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 동과 동 사이를 이렇게 그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네. 저렇게 굽을 수밖에 노선이 저렇게 용처럼 뱀처럼 저렇게 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고속도로가 관통한다고 뭐가 나쁜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저 13번 보이십니까? 오른쪽 사진에 잠깐만요. 13번. 오른쪽은 13번. 네. 이게 고속도로와 아파트인데요. 13번이 예. 아파트 간의 이 거리가 거기 붙어 있네요. 한눈에 봐도 그냥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12m인데요. 이게 12m예요. 네. 이 사이가. 이 사이가 12m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13번은 저게 13동인가요? 13구역. 13구역. 네. 구역명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13구역명에 있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하 주차장 바로 옆쪽을 저렇게 이제 고속도로 지하 터널이 지나는 거죠. 그것도 뭐 이게 1, 2차선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4차선이죠. 4차선 터널이 지하 터널이 바로 저렇게 아파트의 주택단지 12m 바로 옆쪽을. 네.
그렇게 지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뭐 예상이 되잖아요. 저 4차선 지하 터널을 파려면은 이제 발파 공사를 해야 되고 공사 기간 동안에 온갖 소음, 분진 이걸로 인해서 이제 기존 아파트의 이제 구조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그러네요. 없고 네.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이후에도 계속 4차선 저 지하 터널을 수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게 되면 사실 저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네, 주민들이 열흘 만에 13,000세대 서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도 이것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인데요. 여기서 이제 거리가 나옵니다. 네. 거리 이격거리 12m 네, 나오네요. 오른쪽에 이제 12m. 네, 뭐 이런 뭐 더 가까워 보이는 곳도 있고 뭐 하지만 24m도 있고 2m도 있네요. 그건 단독 가옥이고. 네, 이분도- 2m여도 단독 가옥이어도 낮아도 네, 무서운 건 이분들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2m면? 네. 네. 그러면 5m도 이렇게 있고. 네. 가까이 지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나 네.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이 가까이 지나가는 구간이 어떻게 생겼나 저희가 직접 가봤는데요. 네네. 한번 보실까요? 저쪽이 가면 JCT고 가면 JCT에서 지금 차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아파트 인접해서 이렇게 지구로 지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 가면 JCT로 차가 올라가서 저기는 좀 여기 보이는 곳이 저 지나가는 곳이 수도권 그렇죠. 제가 고속도로고 예, 맞습니다. 저 옆쪽 그 지하도 옆쪽을 통과해서 네. 쭉 이렇게 그렇게 이쪽으로 쭉 오게 되는 거고 JC에서 이제 차가 여기서 나가서 JC에서 이쪽으로 지금 한 800m 가면은 서남 IC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는 지구 관통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터널 자체가 비상향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게 설계가 돼 있고 그다음 종단에서는 너무 깊이 이게 비상식적으로 경사져 있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위험하다. 그 다음에 더욱이 저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서해나 말시가 상시 정체 구간이다 보니까 정체 구간에서 차가 이제 막혀서 지금 여기까지는 차가 계속 막혔던데 터널 내에서 왜냐면 저기서 나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너무 인접해서 붙어 있고 12m 인접해서 들어가는 공사를 지하 터널 알파 공사가 있는데 그거를 어느 주민이 이걸 참석할 수 있겠냐. 당시 지금 여기 이렇게 진입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여기 통과되기까지 영향권 내에 있는 이 주민들이 한 몇 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 지하로 관통해서 들어가면 완전 인접해 있는 데만 3,600세대 정도 됩니다. 완전 인접. 완전 인접세대만. 영향권 완전 영향권으로 따지면은 뭐 불과 30m도 안 되는 한 50m 이내의 영향권이 있는 데가 36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고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이거를 노선대를 지구 관통하는 노선을 하지 마라. 이 노선대가 2008년도 노선대를 가지고 와서 이미 19년도부터 입주를 했는데 입주한 상황에 맞게 그러면 다시 노선을 그리던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과거에 설계해놨던 노선대를 지금 이미 지구 입주 지정이 끝났음에도 기어이 이쪽으로 노선대를 그리겠다고 하니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내는 겁니다. 네. 이거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 인터뷰 했던 장소가 그 이제 하남 그 가밀 그 지구의 저 이편한 세상 아파트죠. 네. 이편한 세상 아파트의 아마 맨 꼭대기 스카이 그 라운지예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네. 그래서 그 스카이 라운지에서 보면 진짜 그 고속도로 노선이 진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아래로 지나는 모습들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지금 현재대로 그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고 밤잠을 못 이루실 것 같아요.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근데 이런 그 지금 이제 지하 터널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낯선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다 지상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뭐 JCT가 도심 같은 경우 JCT로 연결되는 것 이렇게 하는데 지하 터널 공사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지하 터널 공사가 요즘 많이 보이는 이유는 이제 한 가지 저의 추측인데요. 네. 지하로 하면은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제 시행사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요즘 많이 보이는데 네. 그러면 이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최근에 터널 공사한 집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 기사로도 좀 나와 있네요. 붕괴 위험이 있다. 아, 이게 뭐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지를 좀 지적을 했다라는 얘기는 작년 1월 기사인데요. 붕괴 위험 지하 터널에 공사가 제동이 걸린다라는 얘기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광명 서울 고속도로 구간에 있는 이제 온수 터널인데 이 온수 터널 구간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인변 지금 아파트죠. 네. 예, 그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구조에 지금 문제가 와가지고 네네.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 사이를 가로지르는데요. 저 오른쪽 기사를 보시면 전문가들이 5인 모두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 이제 지하수 과다 유출, 집안 하강, 싱크홀, 뭐 붕괴 사고 위험을 우려했다. 라는 얘기고요. 현재는 시행사와 주민들 간의 소송전으로 이제 국토부는 발을 뒤에 빼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주민들과 시행사 간 소송전 네. 매우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관련해서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네, 인천에도 네.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 예. 관련 자료를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주민들은 아파트 지하 50m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터널을 뚫으면서 300번 넘는 발파 작업이 이뤄졌고 이때부터 동시다발적인 하자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인근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철제 문틀이 위태롭게 휘어져 있고 휘어진 각도를 보시면요. 이쪽은 넘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터널 방향으로. 벽면 곳곳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기울어진 바닥에선 물통이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시에서도 우려를 해요. 이쪽으로 많이 다니게 되면 혹시 그 힘에 의해서 무너지면은 안 되니까 안전한 쪽으로 좀 다녀라, 이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안 무너졌다는 게. 터널이 비껴간 인근 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거리가 멀으니까 전혀 뭐 피해를 없고. 아파트 주민들과 교회 측은 터널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균열이 우리 집이 났다는 거를 집주인들이 어떻게 입증해요? 그 공사 관계자들이 자료를 주질 않는데 진짜 전문가들은 나서지도 않아요. 사실 저런 경우가 제일 답답해요. 저기 인과관계가 사람의 직관으로는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 증명을 못해서 법원에서 인정 못 받는 경우들이 참 꽤 많습니다. 네. 참 그런 경우 같네요. 그러니까 인천의 북한 그 고속도로도 저렇게 지하 터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 밑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 공사 과정에서 이제 발파 공사도 문제지만 저게 완공이 돼서더라도 저게 많은 차량들이 지나다니면 이제 이 차량의 그 소음, 진동으로 인한 이게 아파트에 계속 구조적인 이 균열이 이제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사례들이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나 있었는데도 지금 이 똑같은 지금 이 방법으로 지금 고속도로 지하 터널을 뚫겠다는 거잖아요. 네. 하남 이 가밀지구 쪽으로.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교통 정체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시점부인데 여기가 위치가 하나는 송파, 네. 그리고 하나는 서안함 요 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서 계속 밀리는군요, 차가. 네, 여기 뭐 수도권과 고속도로로 그 출퇴근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네, 그 출퇴근 직접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죠. 이제 집이 이제 요즘 뭐 과천에서 인도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이 수도권 제1고속도로 네. 예, 이게 거의 제 이제 출근길인데 네. 저는 다행히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이제 늘 9시에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12시 가까이 돼서 저는 뭐 이 출퇴근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네. 정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주 끔찍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아주 악명 높은 상습 정책 구간입니다. 네. 제가 전에 정시 출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저 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일부러 야근을 했습니다. 뭐 자격증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8시 반 이후에 집으로 오려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요. 네. 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시간을 딱 만나면은 무조건 밀리니까 요즘은 러시아워 시간도 관계없이 하루 종일 밀립니까? 네. 거의 하루 종일 밀리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더라도 이미 상습 정체 구간인 곳에 다시 또 수만 대의 그 자동차가 이동하는 이 고속도로의 이 시점부를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야,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 조금 전에 저 주민 대표시죠? 그분도 이거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많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앞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같이 또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급격하게 S선형을 짓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시야 확보가 넘어가면서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시야 확보가 전면 시야 확보가. 시야 확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시속 100km짜리 도로란 말이에요. 시야 확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면서 여기서 또 회전 반경이 확보가 안 되고 이게 왜 회전 반경이 확보가 안 되냐? 여기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아파트들은 지금 최소한 인접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여기서 지금 12m 들어가는 거예요. 12m 인접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종단 경사를 3.75를 줬는데 북한 해저 터널도 지금 2.9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저 터널이면은 해안가에서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바닷속으로 나오는 이 종단 경사도 지금 2.95%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지금 3.75% 종단 경사를 주면서 선형도 비정상적인데 깊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이거는 지금 다 지금 100번 양보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여기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갔다 S자로 꺾으면서 들어가면서 꺾는 그렇다 올라갔다 그렇죠 내려갔다 그렇죠. 제가 두 번째로 제일 이게 그러면 뭐 도무지 100km로 달릴 수가 없겠네. 달릴 수도 없죠. 근데 문제는 이거의 종점부는 그 가밀 제2 그 외곽순환 고속도로에다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km로 와서 이 앞에가 지금 막혔나 안 막혔나 여기서 여기까지 막혔나 안 막혔나 지금 확인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오급이어서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JCT로 부는데 지금 여기가 왜 문제냐면 이 서남 IC는요 이 근방에서도 정체 구간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가. 서남 IC는 이 근방에서도 상당히 지금 여기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게 지금 악명이 높은 곳인데 여기서가 지금 평양시에도 2km 구간에서 2km 구간은 지금도 사실 정체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정체되는 구간에다가 JC를 붙인다. 그리고 여기 IC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여기가 서울 세종고속도로 JC.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2km 구간에 JC만 분기점만 3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2.5km 구간에 분기점을 3개를 만들어 놓고 2.5km 구간. 네. 지금도 평상시에 정체되는 그렇죠, 2km 출퇴근 시간대. 그렇죠. 출퇴근 시간대 2km 이상 그렇게 정체가 되는 곳에 총 3개의 분기 이미 이거는 이제 예정이고 지금 이것도 지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교통 지옥이 되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지금 합쳐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는 차가 합류를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상수정체 구간이니까. 그럼 차가 이렇게 정체가 이루어지겠죠. 지하 땅속에서. 땅속에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시합보가 또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시속 100km짜리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앞에 차가 막혀. 그러면 내가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0km 구간에서 그래서 이 선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단 경사와 선형이 중요한 이유는 시급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상에서도 시급 확보가 될까 말까인데 지하에서 시급 확보가 더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진입로는 막히고 있고 진입로 부분에 이제 정체가 되어 있고 근데 여기서 터널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속도를 거고. 줄이지 않고 오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돌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시야 확보가 잘 안 그렇죠. 되니까. 그러네요. 지하 터널인데 직선이 아닐 경우 곡선일 때는 그건 진짜 두렵겠네요. 네.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죠. 저쪽에 네. 그 교통 정체 구간하고 연결이 되는 그 연결점 부분에는 네. 차가 계속해서 정체돼 있을 거고 네. 뒤에서 이제 달려오던 차가 이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뭐 조심조심해서 오는 차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곡선 구간이라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오랫동안 지나다녔던 사람은 조심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어쩌다 한번 온 사람들은 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속도를 줄이면 보통 이제 터널 구간들은 산을 뚫고 가는 거잖아요. 산을 뚫고 가는 터널부가 이렇게 휘은 구간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직선이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문제는 선형으로 이렇게 휜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높낮이가 또 굴곡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청룡 열차에 가까운
고개 운전을 해야 되는 그 거예요. 상하 좌우로. 네. 예. 문제는 저런 데서 사고라도 한번 나면 네. 아수라장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어떻게 그 시점부로 계속해서 우리 국토부는 문제가 그렇게 수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내는데도 네. 이 부분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제가 운전 좀 잘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운전 잘하는 편인데 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터널에서 회전이 좀 심한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네. 가끔 있으면 조금 긴장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저희도 조금만 꺾여도 긴장되죠. 네. 기자님들도 다 운전을 하시니까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상 터널도 아니고 지하 터널 속에서 이렇게 굽은 곳이 나온다. 한 번 굽은 곳이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꿀렁꿀렁하잖아요 지금. 그 시골길도 아니고. 네. 참 그 고속도로답지 않은 고속도로를 시점부에 지금 연결하면서 오로지 지금 시점부에 대한 얘기는 국토부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원희룡 장관은 이 얘기를 10월에 이미 보고를 받은 거예요. 하남시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는데 그때 원희룡 시장의 머릿속은 종점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죠, 종점. 그때 바꿨잖아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그러니까 지금 종점 얘기 안 하고 계속 시점 얘기하니까 예타 끝나고 난 뒤에 시작점 종점 바꾸는 거 봤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종점 바꾸는 것도 좀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지금 시작점까지 바꾸라고 말도 못 꺼내게 이런 상태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시점과 종점을 둘 다 바꾸면 그냥 사업의 목적이 새로운 고속도로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은 아마 10월에 하남시장에 와서 건의할 때는 시점 좀 바꿔달라고 계속 얘기할 때는 아마 면담 시간이 굉장히 짧았었지 않을까.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종점 변경을 위해서 이 시점 변경은 희생돼야 될 그렇죠. 구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종점 변경이 그렇잖아도 지금 이제 하면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경제성 분석하는데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덜컥 이 시점부까지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게 경쟁성 분석에서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거 큰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이 종점부 변경을 위해서 시점부는 그냥 그대로 원안으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아마도 백지화를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김건희 로드 그 종점에 있는 김건희 최은순 씨를 위해서 이 시점부에 있는 12,000세대의 하남 주민들은 거의 희생되는 그러한 노선을 지금 국토부는 이것이 마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아닌 것처럼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3,000대 1. 말하자면 1 또는 2. 1 또는 2. 이걸 어떻게 해서 룬까지 포함하면 한 3. 거기 뭐 강아지들 몇 마리까지 데려간다고 해도 뭐 7, 8이 안 되는. 그 사실 이게 되면 이제 송파와 강상을 잇는 것은 결국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건의로드라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위한 도로예요. 그죠? 그리고 저거는 이제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 시점부를 변경하지 않는 이유가 저쪽 그 송파에 또 우리 최은순 여사의 서울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그 서울 집하고의 그 거리적 인접성 이런 것 때문에 종점은 시점은 무조건 변경되면 안 돼. 이런 뭐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그 주민 대표께서 말씀 중에 고속도로 3개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네, 처음에 왼쪽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이제 생길 이번 고속도로가 생기면 생길 가밀 JCT. 가밀 JC가 되겠죠. 가밀 JCT. 그리고 저희가 문제와는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서하남 IC. 서하남 IC. 그리고 저 오른쪽은 그 세종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생길 가칭입니다. 서하남 JCT. 네, 이 일대는 뭐 대혼잡이. 그러니까 2km 불과 2km 구간에 세 개. 가까이 보면은 제가 조금 이렇게 거리 계산도 되도록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제 각 동그라미 부분에서 이렇게 한 700-800m. 도보로 11분, 자전거로 2분. 자전거로. 이거는 그냥 거리에 대한 얘기고요. 아니 왜냐하면 차가 너무 밀리면요,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속도로가 걸어가는 거랑 비슷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기 뭐 대개 이제 이 차량 합류 그 지점에서는 아무래도 정체잖아요. 그런데 700m 가면 또 합류 지점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밀리고 1km 지점 가면 20분. 지금 벌써 30분 걸렸네 여기까지. 도보로만.
그래서 1.4km 그리고 한 800여 미터 그리고 길게 쳐줘도 한 2.5km인데 2.5km 안에 세 개의 그 분기점과 뭐 나들목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혹시 그 기존의 예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언급이 있는데요. 시점에 관련돼서 네. 네. 예비 보고서에 정책 보시면 제언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예타 보고서네요. 예타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예타 보고서는 2021년에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책 재원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네. 좀 빨간색 표시한 것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가밀 JCT 접속 구간에서 수도권 제1순환선의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라고 했네요. 네.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타부터 이미 시점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고 있네요. 네, 문제 인식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타 어디에도 그 종점부 변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네, 검토 의견에도 없었던 변경 아니었던 것이죠. 네. 참 오죽하면 이제 히노키오라는 말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점 변경안은 우리 히노키오 오마카세 그 원희룡 장관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걸 우리가 그대로 그냥 따라한 거라고 하는 거짓말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이거는 김건희 최은순 씨를 위한 양평 랜드를 위해 원활히 하기 위한 2일을 위한 고속도로 변경 아닙니다. 지하 터널 공사 때문에 피해도 있고 교통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피해가 있는 그 시점부에 대한 문제가 심지어 예비 타당성에서도 그 교통량에 대한 가중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종점만 변경을 딱 시켰습니다. 자, 우선 그 정체가 심하다 그러니까 그 김시문 기자 직접 거기 갔다 왔죠? 네, 저도 다녀왔고 네. 또 출퇴근하면서 저희 강진구 기자님도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가 이제 상습 정책원에서 얼마나 막히는지 사실 제가 뭐 경험칙상으로 여기 무조건 막힐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서 어제 우리 김시문 기자가 그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번 거길 갔는데 공교롭게 최근에 워낙 휴가 시간이다 보니까 차가 의외로 어제는 일시적으로 좀 소통이 잘 됐어요. 네. 어제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나 해서 이제 아침에 그냥 제가 별 생각 없이 이제 출근을 하는데 저도 똑같은 부로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밤늦게 올빼미 형이니까 아침에 좀 늦게 출근을 하잖아요. 이제 9시 한참 넘어서 쭉 오는데 그때도 밀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우리가 이 문제가 되는 구간에 이 교통 혼잡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출근하면서 제가 좀 찍었습니다. 촬영 영상. 그 구간. 근데 요거는 이제 참고로 시간대가 이제 9시 한 40분 가까운 때 시간대니까 그 러시아어는 피한 시간대예요. 그런데도 그리고 휴가철이라고 하는 점.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영상으로 보시죠. 네, 지금 저게 이제 그 시점부 그 아파트 밀집 지구 가밀 지구에서 출발하네요. 요거 이제 제 출근길이에요. 지금 이제 시속 19 정도, 19, 20 왔다 갔다 하죠. 평상시 저 정도면 이쪽에서는 감지덕지예요. 차가 움직인 것만 해도. 9시 45분으로 표시되어 있죠. 요즘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좀 이 정도면 그래도 속도가 좀 나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라 그죠? 시속 26. 하여튼 10에서 20 사이. 근실은 근실이. 강동, 서하남 이쪽이네요. 상습 정체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어가 아닌 이제 9시 40분이 넘은 시간이라고 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가철이고요. 휴가철. 평소는 지금 이보다 더 밀린다는 거죠? 주차장이죠. 평상시에는. 이제 9시 48분이네요. 빨간색으로 밀리고 있다는 저게 뭐 7시부터 9시 그 사이는 뭐 저긴 7km 차가 서 있습니다 거의. 불이 하남 분기점. 여기에다가 다시 또 그 고속도로 그 분기점을 하나 또 달겠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그 여기를 시점부로 나죠? 이건 네. 저곳에 아침 시간대 양평에서 오는 차들이 더 들이닥치면 네. 지금 저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네. 이게 이제 주민들이 미리 좀 찍어둔 거죠? 지금 네. 요거는 지금 차가 좀 움직이잖아요. 저쪽은 좀 안 움직이고. 네. 어. 저게 이제- 이제 서하남 IC로 들어가는 쪽에 이제 줄지어 서 있는. 네. 자세히 보시면 네. 이제 브레이크 등이 다 켜져 있습니다. 아, 네. 섰다 가다 네. 이렇게. 네. 이게 이제 평상시 모습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럼 뭐 이제 남은 거는 그럼 고속도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냐? 차가 밀리는데 고속도로 하나 더 만들어서 밀려서 못 한다면 아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있죠. 시점부가. 네. 네. 사실 하남시는 그동안 많은 대안을 이제 제시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서하남 IC를 개선시켜서 아, 막히는 곳을 더 개선시켜서 차라리 그쪽으로 붙이자. 하지만 이 대안은 IC라고 알고 있을 때였고요. 네. 네, 그래서 위쪽으로 저 파란 선을 따라서 이제 파란 선이 가면 대안이죠. 그러니까. 네, 파란 선이 대안인데요. 저 대안으로 가면은 이제 가밀지구를 이제 통과할 필요도 완전히, 없고, 그렇죠. 가밀지구를 그리고 벗어나는 거죠, 완전히. 보이시겠지만 강동대로입니다. 12차로. 아. 12차로에서 4차선이 빠지더라도 이제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아, 이 앞에가 넓은 도로가 있으니까 네. 병목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계산이네요. 네. 그리고 밑에 원하는 6차로. 아, 6차로에서 4차로가 빠져야 되면은 그건 조금 네. 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얘기 나온 대로 JCT다. 네, 분기점을 만든다면 우리는 더 뒤에다가 이제 공사비도 아낄 수 있도록 저렇게 저 노출부 위에 있는 저렇게 그쪽 위쪽에 이제 연결을 해도 우리는 괜찮다. 이쪽으로. 네네네. 이쪽으로? 거기에 이제 세종고속도로 쪽에다가 아. JC에 연결해도 그래도 그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세종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와도 되니까. 예. 그리고 저 대안 노선이 이제 또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쪽은 주변이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량 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노선 증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이 노선 증설이 좀 용이한 거죠. 네. 양쪽에다 이제 그린벨트니까. 아니, 그럼 이 좋은 대안을 놔두고 왜 이걸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희생양으로 종점을 바꾸기 노선이 위해서. 이제 우회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뭐 당장에 그 공사비는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게 이상적인 도로가 도로 노선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고 여기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종점 변경하는데도 지금 공사비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죠. 이 고속도로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이런 문제점들이 많고 1만 2천 세대의 이 하남 주민들한테 고통이 가중되더라도 이분들은 희생돼야 돼요. 예, 김건희 로드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13,000세대가 희생해야 되는 이 현실. 자, 그런데 이런 그 검토, 지금 벌써 뭐 몇 가지 대안도 나오고 문제점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 환경영향평가 같은 걸 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을 보시면 이제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사안들을 의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14명의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 심의위원들이고요. 아, 위원장이 국토부 국토부 과장이네요. 과장입니다. 네. 예, 국토부 과장 저분 제가 전화 계속 드리지만 전화 안 받아요. 저분도 이제 그 종점 변경에 상당히 역할을 하신 분으로 좀 보이죠. 그 밑에 이제 그 위원 중에 사무관 장모 씨 저분도 제가 한번 통화했었어요. 네. 예, 저분도 이제 종점 변경이 필요하다고 아주 역설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런 두 분이 이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종점 외에는 머릿속에 없는 분들이에요. 종점 변경 외에는. 건화 전무도 들어가 있네요. 아, 용역사. 권한도 들어가 있군요. 그 건화 문제가 전무 되는.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종점 변경 외에는 다른 생각들이 없는 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저게 뭐 구색 맞추기용으로 이제 하남시 우리 아까 인터뷰했었던 우리 최윤호 회장님이 이렇게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남시 환경정책과에서 한 명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중과부적이죠. 저거 뭐 국토부가 거의 주물럭거리는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평가 협의회 심의 의결이 이제 중요한데요. 심의 의결 후에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의 경우에만 위원장은 국토부 과장이죠. 과장이죠. 위원장이 판단해서 서면 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가 많은 그 시점부에 대한 이 환경 영향 평가가 저 14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대면 심의가 안 되고 저게 서면 심의로 끝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서면 심의가 끝냈는데 과연 저렇게 서면 심의로 끝내도 괜찮은 사안인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면은 서면 심의가 가능한 요건이 있죠. 우리 심원 기자가 설명을. 방금 앞쪽의 사진인데요. 네. 해당 계획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근데 경미하다고 보기에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경미하지 않습니다. 대기적인 거나 뭐 이런 부분을 논하지 않고도 문제가 정말 많죠. 그리고 사업과 유사한 환경 영향 평가서 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이미 심의된 바 없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요. 환경 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저희가 앞서도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요건을 들이대더라도 저 시점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서면 심의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결국 서면 심의로 끝냈어요. 대면 심의하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남시의 이제 그 주민 대표분들도 나와서 이런 문제점들 쭉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면 이제 노선 변경 얘기가 나와지고 시점부 그러면 경제 공사비가 올라가면은 점점 더 이 종점부 그 변경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좀 그 이제 행정적인 절차들의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뭔가 시점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패스해요. 그죠? 서류를 검토도 대충 하고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종점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엄청 뛰어다니고 양평군에서도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회의와 절차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죠? 종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공을 들였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확 그냥 쉽게 패스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심의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한번 일단 앞서 말씀드린 기본 계획 개발 관련한 계획 문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죠. 네, 저 빨간 체크를 빨간 보시면 체크 한번 보죠. 네. 6만 제곱미터 미만. 네. 그리고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예.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심의 절차를 무시한 거죠. 네, 대면 심의를 잘 거쳐야 하는데 거치고 나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을 공개를 하기 전에는 대면 심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심의 없이 결정 가능했는데 6만 제곱미터 넘죠. 훨씬 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리고 출석까지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서면 심의로 마쳤다는 것도 이거 국정조사에서 꼭 짚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표로 있는 심의위원 저희 최윤호 연합회장은 심의가 된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서면 심사면 이렇게 뭘 서류라도 줬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최윤호 그 회장님이 그 환경영향평가 위원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의견서를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견서를 제출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심의 날짜를 정해서 통보가 오면 가서 자기가 쭉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 그러니까 서면 심의로 끝냈다. 참 이거 종점이나 시점이나 이 점에서는 비슷하네요. 종점도 사실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안철현 국장이 이것 좀 검토해봐라 라고 해서 종점이 바뀌는데
시점도 역시 주민 대표는 패스하고 네. 그죠? 서면으로 확 지나갔습니다. 네. 주민 대표가 이제 얼마나 꼼꼼히 그 본인이 이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예,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대부분의 내용이고요. 네.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이거 공부하면서 작성했구나라는 대안까지도 써서 난 이 공문서인 줄 알았는데 주민이 직접 쓰신 거군요. 아유, 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제 저런 의견들을 이제 수렴을 해서 저게 주요한 쟁점으로 채택이 되면 그 쟁점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뭐 대안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막상 이제 서면 조사를 하고 그 발표가 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 보면은 저 주민 대표가 지적했던 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대표의 의견은 깨끗이 무시가 된 겁니다. 네. 주민 대표랑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셨죠? 네. 네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당시 송파 양평고속도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총 지금 그때 당시 14명이 심의위원이 있었는데요. 심의위원이 총 14명이 있었는데 이게 절차가 그 위원장이 국토부 과장이고요. 국토부 과장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준비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준비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심의를 걸치게 돼 있어요. 심의를 그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그 찬성으로 심의를 절차 후에 이제 대중들에게 이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당시 저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이제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주민대표로. 당시에 저희가 심의위원이 총 14명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터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얘기를 했죠, 이미. 얘기를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심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5월 달에 심의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가 공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게 왜 좀 절차가 빠졌지? 해가지고 제가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걸 따져 물었어요. 환경영향평가 내가 심의위원인데 내가 이거 심의하고 의견한 게 없는데 이거를 왜 건너뛰고 대중에게 공개가 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한 얘기가 서면 심의를 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서면 심의하는 건 좋은데 그럼 서면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근데 그 서면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 근거는 우리 이 송파양평고속도로에 전혀 해당이 다 안 되는 근거들이에요, 셋 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근거가 이게 우리 송파양평고속도로 심의 의견이 없이 서면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떠한 근거가 이게 되냐. 전혀 우리랑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죠. 대면 심의를 생략한 것에 대한 근거를 달라. 근데 그 근거를 지금까지 제대로 제출 안 했어요. 참 그 상당히 이제 저분이 이제 그 주민들 의견을 이제 취합해서 이제 계속 아까 그 문서를 작성하신 분이죠. 시민 네, 의견서를.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참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용역사에서는 또 어떤 입장인가요? 예, 주민 대표께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항의 및 뭐 문의 전화를 돌리면서 네. 용역사의 답변을 한번 용역사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도 한번 보시죠. 그 의견 개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를 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설명도 못 받고 아무 내용을 들은 바도 없는데 그냥 무시되고 그냥 진행이 되는 거냐고요. 그럴 거면 위원을 뭐하러 선정을 해요? 하는 해당 내용들이 아마 시행기간 저희도 이제 그 의견들을 각자 이제 국토부로 다 넘어가는 상황인 거고 거기서 이제 의견들을 취합해서 어떤 분은 A가 좋고 어떤 분은 B가 좋고 어떤 분은 C가 좋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기간이 국토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도 뭐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도 그냥 설계 쪽에 하는 환경 쪽에 하는 게 일반적인 그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협의 개최 부분은 국토부에서 일단은 진행을 한 상황이니까 그 궁금하신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요, 전략환경평가 수행 절차에서 이게 지금 구성원 가반 출석과 출석인원 가반에 대한 찬성 의결이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심의가 평가 협의 심의라는 거는 서면 심의가 있고 대면 심의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지면 서면 심의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죄송한데 요건이 그럼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법을 다 외우고 있을 수 없는 그러면 그 내용은요, 혹시 저한테 좀 정리를 해서 좀 메일 예, 그 부분은 제가 저희 공유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라고 지금 자막에 나왔는데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용역사인데 좀 자막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용역사의 환경 평가부입니다. 환경 평가부. 용역사 환경 평가부의 답변이고요. 네. 이제 그래서 메일로 정리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냥 개발 기본 계획의 절차만 알려줬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행정심판이라도 해야 되나? 네. 주민 대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었더니 이런 답이 왔네요. 아니요, 이거는 민원을 넣은 사항이에요. 아, 민원 넣은 내용이에요. 민원 넣은 거.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네, 답변은 아직도 근거에 대한 답변이나 용역사도 국토부도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서면으로 네, 해놓고도 지금 근거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전혀 아까 그 서면 시민을 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이 있는데 3가지 요건에 다 안 맞아요. 저거 네.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기 네. 어렵고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뭐 검토했던 사안도 아니잖아요. 처음 검토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저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 어떤 사안이라도 저건 서면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건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절차 위반입니다. 네. 저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저 고속도로 이 개발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얘기한다면 전 행정심판을 그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우리 최 대표님한테 이제 제안을 했더니 그 행정심판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정심판은 뭐 직접 본인도 직접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월간 진도 보고서에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입니까? 4월이 몇 년도인가요? 이게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이죠. 작년 4월이 아니고. 네. 이때 보니까 가밀지구 노선 우회한 검토라고 있네요. 네. 저 누구와 보더라도 하남시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변경을 요구하니까 강동대로 연결이라고도 보이고요. 그러네요. 주변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 검토. 아무튼 하남에 대한 검토 의견이 그리고 문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네. 그런데 5월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하남시 노선율이 노선 계속. 협의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뭐 시점부를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사라져 버린 거죠. 네. 자, 이거 좀 크게 좀 보죠. 없어졌네요. 여기 4월입니다. 이게 5월이에요. 네. 환경영향평가에서 노선 공개를 하겠다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완전히 형식적인 서면 심의로 끝났기 때문에 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죠. 네,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라는 지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5월 달에 갑자기 그 시점부에 대한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안이 사라졌고 이 5월 달에 이제 종점부 네. 김건희 로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점부 변경을 위해서 저는 시점부의 희생했다. 문제는 희생된 겁니다. 4월에 나타났던 시점부 변경 논의가 한 달 만에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모든 게 결정되는 그렇습니다. 달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김건희, 최은순, 김건희 사실상 한 명을 위해서 1만 2천 세대가 희생당한 겁니다. 종점부만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시점부에 봐도 김건희, 최은순의 그림자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하남 가밀지구 시민들 현수막도 지금 좀 찍어왔네요. 네, 울분에 찰 수밖에 없는 하남 시민들이 노선 변경 과정 통해 환경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국토부. 그런데 고속도로 시점부 아파트 12m 인접해서 터널 공사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제가 3개만 가져왔지만 사실 가밀지구를 가면 어딜 가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확실하네요. 양평군 요청은 한 장으로 오케이 하고 1만 3천 장의 가밀지구 관통 반대 서명은 묵살했다. 네. 이 한 장은 바로 안철현 국장의 요청 사항이죠. 네. 네. 아, 참. 붕괴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붕괴 위험도 있고. 점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사실 윤석열 정권이 명을 재촉하는 것 같아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밀지구 주민 대표도 이 얘기를 지금 하죠. 종점부는 그렇게 쉽게 바꿔주다니.
그렇죠? 네. 그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말 깜짝 놀랐죠. 정말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입주를 다 끝낸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저희가 수기 서명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입주를 안 한 사람들도 있고 이 동네 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정자 신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기 서명을 모은 게 저희가 12,000명 정도로 수기 서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타안이 나오고 난 그렇죠. 직후부터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열흘 만에 12,000명 수기 서명을 모아서 작년 8월에 그걸 가지고 당시 이제 세종시까지 찾아갔죠. 그래서 이러고 들고 찾아가가지고 국토부 담당자, 그 다음에 LH, 그 다음에 하남시, 뭐 관계기관 다 전달했고요. 네, 저희가 이거 반대하는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했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전상의 문제, 선형의 비성장성의 문제, 그다음 교통량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문제, 그다음에 그 인접 아파트에 너무 근접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문제. 그러다 이런 우리 생존에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계속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죠. 국토부 그 당시에 국토부 관계자 그때 하는 반응은 얘기가 저희가 이 노선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송파 양평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 노선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다. 왜냐면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는 교산 신도시 이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성공적인 상비 신도시를 위해서 이거 노선이 필요한 건 우리가 공감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우리가 이걸 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거를 좀 우회 노선을 좀 연구를 해달라. 지구를 관통하지 말고 지구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설계를 해주면 우리도 같이 이 부분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찾아가서 국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국토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요거에서 시점부를 당시 저희가 한 1km 정도 옮겨달라 했었는데 시점부 옮기는 거는 기재부 합의사항이고 기재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기재부 합의사항이다. 왜냐면 예타가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고 저희가 봐도 이건 좀 특이하다고 저희도 보이는데 그 당시 담당자분도 충분히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도 민원 내용이나 그게 우리가 무조건 생떼를 부리는 게 아니니까 사실상. 그랬더니 기재부 담당자도 이 부분은 변경을 하려면은 기재부 장관 협의사항이라 이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장담드릴 수는 없다. 대신에 이게 쉬운 건 아니다. 그렇게 당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래도 이 정도 12,000명 서명부를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적은 양도 아니고 양으로 따져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됐겠거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 2월달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온 걸 보니까 정작 우리가 원하던 그러니까 시점부는 그대로인데 종점부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변경해달라고 한 거는 전혀 흠쩍도 안 하고 더욱이 저희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 국회의원님, 뭐 여야 상관없이 주민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이거를 좀 변경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지구관통은 안 된다. 지구관통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지구관통을 하고 싶었으면 진작에 했었어요. 지구가 조성되기 전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사를 못 하다가 이미 19년도부터 지구가 조성이 됐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노선을 지금 이대로 넣겠다고 하면 이걸 누가 찬성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우리 쪽의 의견은 전혀 묵살되면서 시점부 의견은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변경돼 버리니까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허탈감이 컸죠. 이게. 그러니까 최초에는 어쨌든 1km 정도를 이렇게 우회해 가는 안조차도 이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난색을 표시했는데 막상 이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딱 까지고 나니까 이미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종점부가 딱 변경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종점부는 이렇게 쉽게 변경해 주면서 왜 우리 그럼 이 시점부는 왜 변경 안 해주냐라고 이제 좀 항의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참 그 기재부 협의 사항이라고 그렇게 빠져나오군요. 네. 자, 이게 시점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종점 바꾸는 거는 뭐 일사천리로. 그러니까 딱 저때 얼마나 허탈했을지가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부 조용하던 전혀 눈치채죠. 움직임도 전혀 없던 종점부가 그냥 변경 확 바뀌고 시점부는 서명 갖다 주고 전화하고 민원 넣고 온갖 걸 다 했는데도 꿈쩍도 않고 국토부는 결국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기재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 어려운 절차를 막 설명하는 거죠. 국토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장관도 설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종점부는 그러면 기재부 협의를 거쳤느냐? 그거는 이제 3부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죠? 광고를 잠깐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오늘 이제 탁상 선풍기네요. 이 사실 네. 이제 에어컨을 틀어도요, 이 에어컨 이 냉기가 이 책상까지 잘 안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이 책상에서 좀 거리가 있게 이제 되면은, 그래서 좀 너무 이제 얼굴 쪽이 좀 더워서, 바람. 마이크 바람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바람 소리 한번 네. 들려드리려고 그랬어요. 들려드리고, 나는 바람 네? 소리만. 네. 네, 이 선풍기에 바람. 자, 이게 바람 소리. 작아 보여도 상당히 시원합니다. 서큘레이터. 이게 리모컨이 되는 거네요. 좀 특이하네. 이렇게. 네. 예. 귀엽네요. 작고. 이게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옆에다 탁 놓고 네. 이렇게 치면은 시원하겠네. 이게 선풍기가 아니고요. 서큘레이터라 그래요. 서큘레이터하고 선풍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서큘레이터니까 확실히 이게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이게. 리모컨도 있군요. 리모컨도. 리모컨도 달렸고요.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누면 이렇게 하면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좀 시원하네 이렇게 하면서. 장시간 사용해도 쉽게 고장나지 않는 반영구적 모터, BLDC 모터라고 그러네요. 부드럽지만 정말 조용한. 소음도 뭐 별로 안 나네요. 4단계까지 4단계까지. 파워가. C 타입 충전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게 뭐 컴퓨터 같은데 USB로 이제 꽂아놓을 수도 있고. 그러네. 이게 단계를 조절해서. 네, C 타입으로. 네. 4단계까지. 4단계는 소리가 좀 납니다. 찬바람이 휘잉휘잉. 어휴. 원래 이런 조그만 탁상용이 허접하다고 생각이 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가까이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충전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이제 휴대폰 충전하고 같으네요. 그렇죠. 전원에 연결 안 해도 지금 이제 바람이 잘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나 네. 자, 이게 생긴 것도 귀엽습니다. 상당히. 이름이 스틸 루스터라고 그러는데요. 스틸 루스터 탁상용 무선 서큘레이터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는데 37,900원입니다. 네. 더 탐사몰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점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재부랑 협의를 해야 된다. 상당히 그 문턱을 높여서 그죠? 거의 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시점부는 그럼 못 바꾸는 거구나. 그죠? 예타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못 바꾸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그럼 종점부는 그러면 예타를 통과한 이 종점부는 기재부랑 협의를 했던가? 그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그동안에 한 1년 가까이 계속 이 시점부의 문제점들을 신청하기 위해서 변경을 위해서 국토부를 이제 찾아가서 계속 민원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주민들을 이제 그 맞이했던 이 국토부 관계자가 어떤 식으로 그 자리를 모면했는지 이제 그걸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선대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검토 중에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우선은 주민들이 말씀하신 시점부는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도 좀 협의가 좀 있어야 될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제 시점부는 어디로 가시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노선대에 대해서도 저희도 아직 우선은 전체적인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현재 노선으로 지금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종점을 옮기게 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예타를, 그러니까 시동적으로 완전하게 옮기면 다시 받겠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거는 저희가 타당성을 그래서 정리를 저희가 혹시 그 대한 노선은 아닌데 저희가 이쪽이 조금 이제 지구를 관통해야 되다 보니까 그 위쪽 블럭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나 드렸던 게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차선이 훨씬 더 넓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된 한 블럭 정도 이동하게 되면 그 정도는 이게 그러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저희도 기재부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노선대 가서는 저희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선대 시종점이 옮기면 잘 아시다시피 협의를 기재부 장관하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시종점이 이동되면 무조건 협의는 해야 된다. 네, 저희도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관계인 협의 의견 다 받아보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2만 명에 대한 서명을 좀 받았는데 저희가 요거 일일이 또 다 이렇게 또 수기로 다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2만 명 수기를 받아오고 그래서 저희가 좀 전달을 좀 드리고 저희가 왜냐면 저희 가밀지구가 13,000세대 정도 되는데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요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제일 큰 첫 번째 문제점이 지구를 관통한다는 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송파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를 관통하면서 우리 가밀지구의 이런 희생을 강요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 의견이나 이런 수렴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과 하남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양쪽의 지자체 의견들이 되게 또 첨예하게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재부와 협의가 필수다. 시점 변경, 그죠? 그렇게 좀 설명하네요. 그리고 시작점이나 이제 종점을 변경하면 사실은 이제 기재부 협의뿐만 아니고 사실 예비 타당성도 사실상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담아서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시종점이 변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 한 1km 떨어진 지점으로 이렇게 우회해 가는 것 정도도 그 공사비, 추가 공사비 부담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제 그런 정도로 사실은 시정점뿐만 아니고 노선을 약간 한 1k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바꾸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해낸 겁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는. 그래서 시점부나 종점부나 바뀌면은 이제 금액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목적 사항도 그렇고 기재부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종점부를 저희가 이제 과거 취재를 통해서 문의했더니 이제 바꾸고 나서 이제야 기재부와 상의할 거다. 라고 했는데 종점은 그러면 기재부 협의가 후순위로 밀려버렸네요. 기재부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순서가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남시 시점부에만 그렇게 적용되는. 참.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기관 간에 사실은 좀 서열이 좀 있거든요. 기재부는 이제 상전처럼 오시는 거죠. 사실은 전체 입구에서. 그래서 국토부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사실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더 의심이 됩니다. 시점부를 보면 볼수록 종점 변경이 더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인터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타안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리고 타당성 노선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되고 이러한 국토부 인터뷰죠. 절차들을 국토부가 설명하면서 얼마나 변경을 위해서는 어려운 일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냥 다 건너뛴 거죠. 종점 변경.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설명하면 할수록 종점 변경이 더 이상 의심스러운 거예요. 신기한 거죠. 자, 국토부 인터뷰 내용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된 노선은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가요? 지금 방금 저희들이 노선을 잡은 게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예타 때는 그러면 아예 그냥 원점 다시 재검토하는 거예요? 예타 노선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겠죠. 우선 중심은 예타 노선이 돼야 되니까 거기서에 대한 노선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들은 우선 분석을 할 겁니다. 예타 노선 분석을 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을 해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타당성 노선을 잡겠죠. 그러니까 타당성 노선이 잡혀야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그때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안이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고 주민선의 의견을 받고 거기서 어느 정도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타당성 노선은 그럼 언제쯤 계획이?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관계기관의 협의랑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봐야 일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최소화해서 간다고 말씀. 참 국토부 담당자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보더라도 사실 저 시점부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안 된다라고 그냥 이런 제에 그냥 거절하기는 뭐하니까 이렇게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밟아야 될 절차가 이렇게 많습니다.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걸로 우리도 하려고 한다. 네, 그건 형식적인 말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인터뷰 이어지죠. 네. 다음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밖에도 세부 사항이 만만치 않고 이제 이런 민원이나 변경에 대해서 100% 수렴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안 된다는 거네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정점은 쉽지만 시점은 안 된다.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만족하기 쉽지 않을 거다. 네. 자, 이어서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선형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지구 관통을 할 수밖에 없는 선형에 대한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공사 이제 지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심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지구를 관통하면서 그 인근 주민에 대한 교통에 대한 흐름을 따로 고려를 안 했다는 문제, 사실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구상이 현실화가 될지 여러 가지 지장물질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신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에 지금 쌓이고 있어요. 우선은 그래서 정보들을 좀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하에 저희 그쪽에 변전소도 있고 여러 가지 한전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붙는 문제, 그다음에 하남시하고 붙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량의 처리인데 만약에 거기 붙었을 때 교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신호층을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한 가지에 가지고 풀어낼 건 아닌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가장 적정하게 어떻게 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어느 한 가지를 가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도로를 안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도로를 한다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과업이 끝난다고 이제 가정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노선을 그러니까 제가 절차상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궁금해서 저희가 타당성 평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 및 CC 설계를 하겠죠. 그때 이제 변경된 노선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노선이 또 기본 및 CC 가게 되면 저희들이 측량이라는 거 토질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럼 노선 때는 또 흔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이 약 1대 5만 정도에서 걸쳐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이제 지정물 조사라든지 측량이 들어가거나 토지조사가 들어가면 좀 더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피부에 딱 와닿는 노선은 한 2년 정도 지나셔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우리 집에서 얼마 정도 떨어졌고 어떻게 됐고 이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주신 거에 대해 100% 하겠습니다라고 솔직히 저는 못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여러 가지 노선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기저기 노선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노선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솔직히 지금 주시는 민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최윤호 주민 대표께서 작년 8월에 국토부 가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서명 갖다 주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종점 변경과 관련한 그 용역사의 월간
보고서 그거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2022년 8월달 우리 저 최윤호 회장님이 국토부에 방문했을 때는 종점 부분도 사실은 이제 변경 가능성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심각하게 검토가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주민들을 상대했던 이 이제 국토부 공무원, 예, 이분이 이제 공학 박사기도 하고 기술사기도 한데 이분 입장에서는 시점부 변경들이 많긴 하지만 이걸 흔든다는 게 안 된다고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유 힘들게 저기 세종시까지 그 1만 3천 명 서명 용지를 들고 오신 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참 립서비스 하는데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 맨 마지막에. 근데 어려울 거예요.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작년 8월이 되게 중요하냐 하면 작년 9월부터 종점 변경이 수면 위로 떠올라 갑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프린트 되기 시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8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종점 변경에 대한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종점 변경은 이제 그 도로공사나 이제 그 양평군, 안철영 국장을 비롯한 양평군 사이드에서만 있었던 거고. 네. 양평 군민들은 조용해요. 뭐 네. 종점이 변경되냐 전에 관심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하남시에 있는 그 우리 가밀지구 주민들 13,000명은 이건 본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네. 그래서 계속 저렇게 국토부를 찾아가서 저렇게 민원도 하고 했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던 이 종점부가 변경이 되고 여기 시점부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국토부에서 뭐 미팅도 하고 했는데 아무런 반영도 안 되고 종전은 그대로 밀어붙이니까 이 주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 종점부 변경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아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주민들이 2022년 8월 달에 만났던 저 국토부 공무원이 유호인이라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공학 박사 겸 이제 기술사예요. 이건 이제 그 굉장히 실무에 이제 밝으신 분인데 이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 뒤에. 또 게다가 그 전에는 이 가밀지구를 되게 잘 안다고 합니다. 네, 가밀지구 쪽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인데 네. 제가 이제 이분 입장에서도 좀 다소 황당하긴 할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시점부뿐만 아니고 종점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시점부도 참 변경이 오는데 종점부가 변경될 거라고 막 생각을 못했을 건데 이분한테 제가 어제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는 이미 더 탐사 기자들은 전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제 전화번호로 걸었더니 무조건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살짝 제가 제 다른 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네. 받아요? 이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까 통화하시는 분이 받았군요. 네, 운전 중에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1년이 지는 지금 이 시점 이 유호인 기술사 국토교통부 도로과에 있는 이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나중에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가미라 씨 그 저기 주민들이 그 시점 변경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만나셨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운전 중인데 좀 이따 전화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기재부에서 이거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기재부의 승인 사항이고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재부 승인 사항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그거는 시점부를 변경하는 거는 예타에서 이제 다 정해진 시점을 변경하려면 이건 기재부 승인 사항인데 기재부 장관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점부가 바뀌게 되면 사업비가 만약에 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늘게 되면 일정 금액 늘어나면 총사업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점부가 사실은 그렇잖아도 그 혼잡 지역인 그 수도권 그 외곽 고속도로하고 또 연결이 되고 기존에 이미 한 개의 IC와 한 개의 JC가 있잖아요. 그 1km 이내 지점에 그러면 추가로 하나가 더 설치가 되면 굉장히 거기가 교통의 혼잡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설계된 대로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가미라 IC 부분들은 그 직선이 아니고 굉장히 굴곡이 심한 형태로 그 지금 설계가 됐잖아요. 그리고 위아래 그 높낮이 그 굴곡도 심하고 이러면 당연히 그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사님도 어쨌든 그 주민들의 의견이 그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기자분이 말씀하시는 설계라는 부분을 잘 모르겠고요.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솔직히 저기 연락을 하셔서 그 만나서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일반적으로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밟아야 되는 절차라고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밟아야 되는 절차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금액이 우리가 나중에 크게 발생하게 되면 결국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돼서 네. 총사업비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총사업비 협의 절차들과 다른 관계기관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종점부 변경은 지금 경제성 분석도 되지 않았는데 변경이 지금 됐잖아요. 종점부 변경은 그런 논리에 따르면은 제대로 공사비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종점이 이렇게 변경이 됐나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할 때 당시 시점부에 대한 얘기만 여쭤본 거고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 종점 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발생하는 거는 시점부 변경보다 훨씬 더 종점부 변경이 지금 보면 그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좀 추가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기사님 죄송한데 네. 저한테 원하는 시점부에 대한 답변만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그거는 답변이 국토부에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추가로 노선 변경에 따른 시점부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아까 거기에 필요한 절차는 종점부 변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민원인한테 말씀드린 것만 말씀드리는데 네. 그거는 시점부에 만약에 민원이 바뀌게 되면 사업비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선이 그런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박사님은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그거에 대해 시점부에 대한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시점부 제가 얘기하는 건 시점부 연결되는 아니 민원인이 말씀하셔서 제가 네. 그런 바뀌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원론적인 말씀만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 운전 중에 전화를 거셨는데 운전 그러는데 이제 전화를 막 끊고 싶어 하는데도 말을 꽤 많이 이끌어내셨네. 네. 지금 운전 중이라서 이제 운전 끝나고 나는데 잠시 후에 연락드리겠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전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전화 끊어. 그래서 전화 연결했을 때 무조건 끝을 봐야 돼요. 네.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문이 약간 열렸을 때 발을 일단 집어넣고 보는 그런 전략이 그렇죠. 아닌가. 네. 그런데 본인이 정작 1년 전에 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기재부 이게 승인 사항이다. 기재부 협의해야 되는데 어려울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다가 정작 제가 물어봤을 때는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셨다면서 제가요? 뭐 이런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1년 만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네요. 네. 자, 전문가 얘기도 좀 들어보셨나요? 네. 일단 전문가 보면 우리 이찬우 한국 환경터널 연합회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일단 이분한테 이 주민들의 이런 비난, 심각한 이 시점부는 이제 변경이 안 되고 종점부가 변경된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근데 그 안에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제한 에타 노선하고 변경안하고 좀 있던데요? 시점부도 그대로 가면서 종점 변경은 이해한가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좀 전에 본 게.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네. 틀어주시죠. 네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지금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시점부도? 아닙니다. 시점부 변경 없어요. 근데 왜 시점부 달라졌죠? 하나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틀어가지고 가고 좀 변경하겠다는 안이 조금 돌아서 가던데. 아니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안이 이제 주민들이 제시하는 안이죠. 대안.
그게 주민들이 대신, 네, 이렇게 좀 돌아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근데 지들이 국토부에서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려면은 이게 추가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애지간해가지고 아무리 때를 쓰고 뭐 해도 2만 명, 3만 명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막 그래도 이게 안 바뀌어져요. 이거 대못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점부, 종점부는. 그런데 이거를 종점부는 지들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국토부 국장 뜻도 아니고 위에 무슨 다른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뭐 늘상 공무원이 자기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거를 뭐로 바꿉니까? 위에 뭐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무원들 바꾼다는 거는. 죄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시점부는 지금 이렇게 좀 보면 그 예타 안에서 그 경제성 그 BC를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단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 시점부 그렇게 공사가 되면 그 연결 부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지, 문제점은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공법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항상 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아니면 밀어붙이고 하지. 뭐 선형을 애지간히 그 딱 시점부, 종점부 이런 거는 선형은 뭐 거의 이제 뭐 건들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반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 뭐라 그러면은 기계화를 해가지고 발파하지 않고 뭐 돈이 좀 시간이나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공법으로 가겠다. 뭐 집안치만 우리가 있으면 뭐 차수 공법을 제대로 해가지고 뭐 물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은 일단 그런단 말이에요. 공사하기 전에는 그게 여태까지 국토부에 항상 그 시나리오였는데 이번에는 뭐 덜컥 지들이 무슨 자진납세하듯이 뭐 알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철새니 뭐니 어이구 뭐 이게 도대체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수도 상수원 보호나 뭐 철새 보호에 비해서 이 시점부에 있는 주민들 민원은 훨씬 심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민원도 없는데 그 시골에 무슨 민원이 있어요? 뭐 방송에 보니까 뭐 고가도로를 뭐 이곳 산다 아니 뭐 그보다 더한 그 터널이 뭐 엄마 아파트 그 밑에 가는데 시골에 몇 사람들 아이고 항상 사람들은 지들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는 국토부는 안중에도 없거든요. 참 국토부.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훨씬 더 심각한 민원 사안이 있는 그 시점부는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건 보통은 국토부는 아무리 민원들 얘기해도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그냥 겉으로 이렇게 뭐 보안공법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 이제 설득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아무런 민원 사안도 없었던 양평의 종점이 변경된 건 아무리 보더라도 이거는 정치 논리박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원희룡 장관이 그랬잖아요. 뭐 김건희 씨가 나 저기 가본 지도 오래됐는데 뭐 이런 말 했다잖아요. 가서 꼭 민원을 넣나요? 그죠.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 아니면은 인편으로라도 민원을 넣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국토부가 시점부 변경이 좀 힘들다고 얘기한 이유가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문가분한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정말 이게 그 뭔가 시점부나 이런 거 변경하려면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건지. 그건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보죠. 근데 일단은 아까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것을 못 물어본 게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이 그 시점부에 있는 주민들이 가서 이제 노선 변경을 조금 좀 우회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노선을 좀 변경을 하려면은 시점부 노선을 변경을 하려면은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종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종점은 지금 변경하는 과정에서 뭐 기재부하고 협의했단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뭐 이중잣대 아닙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한다는 거는 이제 하나의 핑계인 것 같고, 핑계인 것 그거는 같고, 이제 그게 무슨 그 수정점 하는데 무슨 물론 이제 공사비가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증가가 된다고 봤을 때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해석컨대는 그 의미는 공사비가 연장이 조금 늘어나거든요. 아까 주민들 예선대로 하게 되면 그 연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기재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저는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종점도 공사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는데 그거는 무슨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 지금 그러니까 분야체가. 예. 그리고 오히려 심각한 거는 시점이 훨씬 더 심각하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종점은 굉장히 심플해요.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조금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예. 부분이죠. 그러니까 종점 여러 가지를 보면 종점보다 훨씬 시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상태로 공사 발주가 되더라도 실시객 승인이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민들 뭐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뜸들이는 시간이 좀 예상외로 길어질 수도 있겠다. 여태까지 사례가 그렇잖아요. 음마아파트 사례라든지 뭐 광명 뭐 서울 광명 그 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그 사례처럼 그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예. 기재부 협의조차도 저 핑계라고 그러네요. 기재부 협의가 핑계인데 만약 기재부하고 이거 협의를 이유로 기재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점부 변경을 안 했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종점부도 사실 기재부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종점 변경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거죠. 참 이 국토부의 변명 거짓말이 점점 그죠 갈수록 더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이 보도는 종점부에서 누가 종점을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집중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약간 이제 이 포인트를 좀 바꿔서 그럼 시점을 통해서도 한번 본 거죠, 그죠? 시점을 통해서 보니까 시점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안 되는 민원도 많고 이런 정도의 민원 사안,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 시점부 변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종점은 너무 쉽게 변경이 됐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종점부 변경을 위해서 이 시점부에 있는 주민들이 희생타로 쓴 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상당히 경제비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시점부까지 변경. 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네. 그래서 시점부랑 종점부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시점부, 종점부. 예, 변경이 없었던 시점부 문제가 많았지만 종점부 변경이 있었죠.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점부는 최소 1만 3천 명 이상이 민원을 넣었던 곳입니다. 종점은 민원이 없었습니다. 민원 건수 제로. 바뀌는지도 주민들이 물론 그 양평군청도 바뀐지 몰랐다 했으니까. 시점부 한 블럭 이동도 기재부의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설명했죠. 그렇게 답변을 해왔고요. 그런데 양서면, 강상면 변경에도 글자가 조금 틀리게 강상면입니다. 기재부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협의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완전히 이중잣대인 거예요. 기재부는 핑계거리에 불과했다라는 철저한 마지막 이중잣대. 그리고 이제 예타안을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기본으로 이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변경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종점부는 용역이 거꾸로 제한해서 이제 예타안 용역 안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용역 아닌지도 저희가 사실. 근데 그나마 이제 시점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는 그 교통량에 대한 민원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는 필요가 있다. 근데 아무런 종점부 변경에 대해서는 예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검토 의견에도 없었죠. 그런데 시점부에서는 예타안을 기본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노선을 잡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종점부에서는 예탄이 뒤집어졌는데도 5월 8일 주민들은 물론 양평군청 공무원들도 거의 다 몰랐다. 의견 수렴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탄을 뒤집으려면은 저렇게 여러 절차를 걸으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양평에서는 아예 없었다는 거죠. 저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와도 비교를 하는데 타 지자체에도 얘기가 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광주시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예탄이 뒤집어졌는데 양평군청도 몰랐는데 타 지자체에서 알 리가 없었다. 요 표 하나만 딱 봐도 지금 현재 시점부, 종점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종점 변경이 얼마나 원칙 없이, 그죠? 어떤 한 사람의 입김으로 쉽게 바뀌었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시끄러운 마당은 시점부, 종점부는 조용했는데 결국은 깜깜이 민원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종점부에서는.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요 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죠? 캡처하셔서 많이 알려주시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전달해서 국정조사를 할 때 반드시 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시점부하고 종점부를 대비해 보게 되면 종점부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김건희, 최은순 씨 한 사람, 한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절차들을 무시하고 진행이 됐는지를 아주 한눈에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양평 주민들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정치 논리로 가지 마라.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정치 때문에 주민들이나 이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문제는 시점부에서는 이게 정치 논리가 아닌데 왜 종점부에서 정치 논리가 됐느냐. 이거는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정치적인 압력, 외압에 의해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사실은 이 시점부에서의 교통량 분산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 양평에서 이제 쭉 오다 보면은 이제 결국 최종 종점까지 가는 차량은 이 시점부에서 출발한 차량의 50%도 결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사실은 이제 이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교통 영향 분석에 있어서도 보더라도 종점부보다는 굳이 종점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시점부를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토부는 지금 이 오마카세의 원희룡은 말도 안 되게 지금 거꾸로 이 결정을 한 거죠. 자, 저희 오늘 보도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김시몬 기자 오늘 처음 데뷔예요? 어땠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그래도 격려를 해주시네. 차분하게 잘한다고. 처음 이렇게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방송 끝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저도 제 집을 장래에 이제 미래에 제가 이제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집이 이제 마음 편히 좀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비싸게 힘들게 마련한 집에서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되고 이 오늘 많이 나온 그 최은호 주민 대표분도 한 5년 가까이 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전이 이루어지는 곳, 집이 기울어진 곳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최소한 이번 고속도로 하면서는 또 그런 사례가 또 생기지 않기를 이제 바라면서 자, 참 종점부 변경 더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거짓말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좀 맺은 말 좀 드리자면 지금 퇴직자들 더 탐사에서 이제 떠나신 분들의 이 다툼이 참 볼성사납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묻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당신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저희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저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불구경이나 싸움 구경은 잠깐
볼거리가 되죠. 그런데 이런 그 사적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전 투구를 벌이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문제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조용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져보고 잘못한 것, 잘한 것. 지금 아무리 따져도 서로 평행선만 달릴 뿐입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길로 갈 것임을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어쨌든 그 시민들의 이제 응원과 후원 속에 저희 더 탐사에서 아주 온전한 이 한 명의 기자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오늘 신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온전히 이제 한 사람 기자의 몫을 이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보였습니다. 우리 김시범 기자 많이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내일 잠깐 예고를 하자면 내일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사실을 최초로 보도해 드립니다. 네, 제보자 X가 또 직접 출연합니다. 네, 제보자 X 내일 출연해서 함께 이 문제를 그 어떤 언론도 가보지 못한 검찰이 감추고 싶었던 진실을 내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